공공행사는 우리가 아무리 제안을 해봤자 어느 정도 기본 틀에 갇혀서 가는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변하니까 이게 틀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현실화되는 게 공공행사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작은 이벤트들 아니고서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좀 그런 부분은 즐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 행사를 하다가 이 업에 들어왔을 때 처음 멘탈이 나갔던 게 아무리 내가 하면 뭐해 최종이 20개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제안했던 것도 다 뒤집혀버리고 그런 게 되게 멘탈이 깨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변환된 게 그러니까 음, 뭔가 되게 안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뭐지 그 창의재단 행사인데 원래는 킨텍스에서 네. 이게 뭐 1월 전체를 다 쓰는 이런 전시회 컨셉으로 뭐 무대도 있고 전체 뭐 한 100여 개 넘는 기관이나 학교들이 쫙 부스 차리고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걸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 거예요. 그들도 처음이고 저희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거 형태부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온라인에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담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홈페이지 형태로 담을 거냐? 좀 새롭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한창 VR로 이제는 많이들 시도를 하던 중이었어. VR 전시가. 근데 네. 해보니까 너무 이게 지루한 거야. 예, 막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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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한창 이게 마우스로 막 해봐야지 조금 클릭하다가 안 보게 돼가지고 이걸 어떤 형태로 하느냐부터를 되게 서로 아이디어를 짜고 어디 외국 사례를 막 찾아보고 막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맨땅에 헤딩으로 만드니까 그게 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재미있었는데 네. 온라인으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뭔가 문제 생기면 저희가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아는데 네. 이 홈페이지 쪽에서 한번 이게 빵 터지니까 저희가 손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 음, 9시에 이걸 오픈을 해야 되는데 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뭔가 렉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업체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게 너무 음, 힘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는 영역으로 가버린 느낌? 네네네. 근데 그거 때문에 되게 저는 지옥에 한번 왔다 갔던 기분이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몇 개월 좀 쉬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온라인 행사가 생각보다 또 장기간으로 하는데 공은 진짜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 동안에도 거의 24시간 내내 아, 계속 맞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맞아, 맞아. 온라인 행사가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거 오프라인은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잔업이 있더라도 딱 끝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뭔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계속 대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꽤 힘든데 어, 꽤 그런데 힘든데 과업이 재밌어. 길긴 해요. 저도 작년 과업을 올해 초까지 했어요. 작년 과업인데 올해 2월인가 3월에 마무리해서 음. 완전히 오픈런이야. 계속해. 이거 뭐 개막식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약간 좀 그런 게 되게 힘들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대리님은 뭐 어떠셨어요, 작년에? 저희도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처음에 이제 광고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니까 서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이 안 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아보고 설명해줘도 이 광고주 쪽에서도 이게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 전까지.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는 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뭐, 우리가 뭐 모토쇼나 이런 거 하면 전시시안처럼 이렇게 딱딱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컷바리로 보여주는 게 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종근당 행사 진행할 때 그 3천 명의 임직원이 9시 반에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트래픽에 대한 걸 다 잡아놨죠. 다 잡았는데 근데 9시 반에 서버가 다운된 거예요. 정말 10시에 스트리밍이 나가야 되는데 9시 네. 반에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현장에 만약에 시스템 팀들이 있었으면은 어떻게든 빨리 이렇게 뭐 확인해서 대처가 가능할 텐데 저도 전화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분에서 50분 사이가 정말 우리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50분에 잡혀서
10시에 어, 스트리밍이 나갔어요. 근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소문에 뭐 대처가 불가능한 대처 불가. 우리 순발력 이런 거 필요 없어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온라인 행사하면서 뭐 몰랐던 부분에서 재밌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이 이벤트를 해왔던 원동력의 이 성취감이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확실히 이렇게 성취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봤던 거랑 온라인으로 끝나는 맞아요, 그 맞아요. 느낌이랑 조금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끝난 게 맞나 이런 아,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올해 작년에 신입 친구 들어왔는데 그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매력도가 툭툭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맞아. 아무리 수고했다는 소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런 팡 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 과업 기록, 그러니까 되게 루즈한 것 같아요. 되게 그 맞아요. 텐션감이 이상한데 그렇게 쪼이게 되고 예,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런 새로운 거를 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재밌었어가지고 근데 두 분은 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셨구나. 루즈해지긴 하죠. 좀 재미없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까지 저도 사실은 아까 윤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율스러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거는 임원분들께서 자율도를 주신 거잖아요. 책임감 있이 행동할 거란 걸 알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면 좀 늦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할 일은 다 할 거라는 걸 알고 믿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너프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권한이라든지 대휴 이런 부분을 팀장들한테 그냥 권한을 줘버리신 거? 그럼 사실은 팀장들은 팀을 꾸리기가 되게 편해지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한 만큼 쉬게 해줄 수 있고 일한 만큼 놀게 해줄 수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이렇게 보장된다는 거. 그런 거 하나가 정말 좋았던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은 회사를 옮긴 건 아니지만 몇 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이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어요. 그냥 프로젝트 하나 하는 걸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상금 1억이 팍 나가주는 걸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게 어느 업계든 그 금액이 밀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실무자들이 일할 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월급은 너무 당연한 문제고 그걸 떠나서 그런 거래처의 금액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 그런 게 그렇지. 굉장히 체계적이게 잘 진행된다는 게 그거 나가는 거 보자마자 아, 나 여기 입사해야겠는데? 막 이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네, 쭉 다니고 있고 그런 건 계속 진행이 됐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가 팀을 운영하는데도 그리고 저의 삶 스스로도 제 삶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다니고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이제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음, 장기 근속 내지는 회사를 참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민현 대리님은 좀 어떠세요? 어떤 게 좀 좋으신 것 같아? 저희 회사는 사실 그 규율과 체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음,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그 과정을 또 만드는 게 저희가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재택근무 시행이랑 주 4일 근무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재택근무는 원래 그 주 1회, 그다음에 그 단계에서 이제 주 2회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였고, 이제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어? 라고 음, 되게 의문을 많이 갖는데 저희 그냥 대표님의 목표는 자기 주도적 일을 하는 게 직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터지고 재택근무 처음 이제 안 하던 회사가 시행할 때는 되게 우왕좌왕했었는데 저희는 되게 그게 체계가 있다 보니까 그 실행이 빨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 거기서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또 병원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 시간에 뭐 집 앞에 치과를 잠시 갔다 온다든지 은행을 잠깐 갔다 온다든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율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자율적인 게 주어지는 만큼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각 PM의 책임감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코로나 끝나도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자 되게 직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겠지만 저희도 강남 쪽 이제 방배동에 사옥이 있다 보니 출퇴근하면 보통 직원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리니까 또 퇴근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을 차라리 일로 소화를 하면 나머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 새벽까지 일하거나 늦게까지 일했을 때 다음날에 뭐 오후 출근을 하든 뭐 그거는 이제 팀장의 권한이 있어요. 팀장이 그냥 팀장의 팀원들 알아서 오늘 너는 몇 시까지 일했으니 뭐 내일은 몇 시에 나오자 이런 식으로 좀 자율적인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만 하면 돼요. 저희는 그냥 팀장이 이렇게 하겠다 보고만 하면 돼서 저도 그런 자율적인 면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계속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